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희대를 88년도에, 1988년 졸업하고요. 선정외과를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좀 척추학회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척추, 척수, 그다음에 실관절하고 경관절도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거긴 적극적이지 않고, 주로 척추 쪽으로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코미스라고 이제 미스가 있습니다. 저희 정형외과에 거기사하고 코세스라고 또 있고요. 충격파학회도 좀 많이 관여하고 있고 전임 제가 회장이었고 요새는 이제 현 회장으로는 척추학회 척추통증연구학회라고 주로 이제 대학과 그 개업과를 잇는 그 선에 있는 그 학회입니다. 거기에 주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번에 그 연수강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임원진들 최근 임원진들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 임원진들이고 저희가 카다버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워크숍도 하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한테 오시면. 그래서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일단 해부학을 먼저 간단하게 할 거고요. 아까 그 뭐 해부학은 C스파인보다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C스파인 정도를 아시면은 여기는 너무 심플합니다. 룸바 쪽은 이제 증상학이 제가 조금 이제 나름대로 좀 여기 특이한 거고요. 증상학에 대해서 요 교과서에도 안 나옵니다. 저희 경험. 한 제가 2000년도부터 개업을 했으니까 개업으로는 24년 그리고 전문의 따고는 그 전에 5년 했으니까 29년 정도 돼요. 30년 정도를 지금 계속 이 척추에 대해서 많이 치료하고 특히 정형외과 치료하고 있고요. 엑스레이 보는 거에 또 의외로 잘 모르는 분도 있고 MRI는 로컬에서 MRI가 없어서 그러신지 참 MRI를 리딩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메인 블록 메서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뭐 나머지야 뭐 책만 보고 뭐 그냥 비디오 보면 다 하는데 조금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고 좀 그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는 게 인터라미너 에피두랄 블락하고 트랜스포라미너 에피두랄 블락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설명하고 이거 이제 뉴로플라스틱 우리 L펜이라고 그러죠. 룸바 펜을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요 세 개만 하면은 허리에서는 뭐 더 이상은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크게 뭐 특별한 차이는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데모스트레이션을 오늘 좀 많이 할 겁니다. 케이스가 제가 했던 거, 어려웠던 거, 제가 실수했던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은 뭐 간단하죠. 뭐 우리가 의과대를 다 나와서 다 알고 있죠. 1번부터 5번까지가 요추고요. 요 버테브라 바디가 있고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있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파셋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용할 구명은 인터라미나 이 인터스페이스 여기를 이용을 해서 많은 시술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L5하고 S1에 있는 포라멘 이쪽을 시술을 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이 뷰는 이제 트랜스포라미나 에피두랄 블라가 상당히 중요한 뷰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바디가 있고 여기 인터 라미나가 있고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있고 이게 파세 있고 트랜스퍼스 프로세스죠. 이게 인터 아티큘라리스. 인터 아티큘라리스는 뜻은 아티클과 아티클 그러니까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인터 아티큘라, 파스 인터 아티큘라, 그러니까 파트 오브 인터 아티큘라리스라고 해서 여기가 또 사실 이제 수술한 사람은 중요한데 수술 안 하시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우리 인간의 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러브 루트는 중요한 거는 L5하고 S1 사이에서 L5 루트가 나온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고 나오자마자 앞으로 급격히 빠집니다. 요거에 대한 아나토미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상학 제가 제일 저만의 특별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스크리션 텀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로백페인, 로백페인인데 로백페인은 정확히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페인과 버터페인. 그러니까 백페인도 따로 생각해야 되고 버터페인도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터피어스 라인이라고 그러죠. 일로이스케어 스파이스 만져보면 L45 라인을 지나가는 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 위쪽을 로우백 페인, 진정 로우백 페인, 이쪽은 버터 페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디스크리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백 페인은 이와 같이 인터코스탈 립에서 밑에서 여기 그 터피어스 라인까지 위를 로우백 페인이라고요. 버터 페인은 그 밑에
그래서 글루티아 폴드까지 로백 페인이라고 저는 칭하고 있습니다. 자, 버터페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터페인은 뭐 쉽게 그냥 다 버터페인이야. 버터페인도 자세히 보면은 다 분류가 돼요. 제 나름대로 분류하는 거는 디퓨즈 버터페인, 어퍼 라테랄 버터페인, 미드 사크룸 페인 이건 포스트럴 슈페리어 일리악 스파인도 같이 동반되는 거였고요. 임페리얼 버터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디퓨즈 버터페인입니다. 디퓨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죠. 그 엉치 중앙이 아프면서 라테랄 쪽으로 아니면 뒤로, 옆으로, 앞으로 이제 간다는 이 디퓨즈 버터페인이 가장 환자들한테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있는 게, 어퍼 라테랄 버터페인. 그러니까 디퓨즈 버터페인보다는 약간 일리아 크레스트 위쪽에서 약간 라테랄 쪽으로 아파하는 분들, 약간 그러니까 클리니컬 심턴이 약간 달라요, 이게. 그다음에 미드 사크룸 페인은 이것도 꽤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딱 이게 보통 로백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백 페인의 터피어스 라인을 위아래 걸쳐가지고 세크룸 뒤쪽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드 세크룸 페인 또는 포스럴 슈페리어 일리악 스페인은 따로 이제 여기만 있는 페인이고요. 임페리얼 버터페인도 있습니다. 임페리얼 버터페인은 요 밑으로, 그러니까 글루티알 폴드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게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버터페인에 왜 아플까? 그러니까 뭐 스킨 이노베이션도 뭐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머슬 쪽에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머슬을 보면은 글루티우스 막시무스를 제끼고 나면은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미니우스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딥페인이죠. 정확하게 라테랄라이즈 잠깐만요. 어,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버터페인의 특징은 로컬라이제이션 정확히 되지는 않아요. 디퓨즈 버터페인이고 간신히 누르면 환자들이 아프다는 부위가 있죠. 그래서 저게 슈페리얼 글루티얼 러브도 있고 인페리얼 글루티얼 러브도 있고 포스테리얼 큐탄 러브도 있고 여러 가지 러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글루티얼 머슬로 가는 러브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미니무스가 L4, 5, S1 이게 슈페리어 글루티얼 러브가 하고 있고요. 미디우스도 L4, 5, S1 거의 똑같죠. 슈페리어 글루티얼 러브. 맥시무스가 L5, S1, S2 인페리어 글루티얼 러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적인 게 L5 루트가 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L5 갱글리온이 눌리면은 일단 그걸 많이 아파해요, 환자들이. 자, 디퓨즈 버터페인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디퓨저하게 버터페인이 있으면서 뭐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라디에이트 페인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뭐 로빅 페인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요거를 이거 일단은 환자가 엉치가 아프다고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더 심해지면 라디에이팅 페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퍼라테럴 버터페인, 요게 어퍼라테럴 버터페인입니다. 요게 미드 사크룸 페인, 요거. 그래서 나중에 또 의미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리얼 버터페인. 여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환자들 오시면은 버터페인을 이제 환자분 만지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본인이 가르치면서 어떤 분은 어퍼 라테럴 버터페인, 어떤 분은 디퓨즈 버터 센터가 아파요, 중앙이 아파요 그런 분도 있고 밑에가 아파요, 중앙과 여기 미드 사이클 쪽으로 허리 바로 밑에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류해내면은 여기서 우리가 레벨을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 논문인데 어퍼 버터페인은 L3, L5가 많았다라고 했고요. 거기서 로 버터페인은 S1 쪽에 로 버터페인이 많았다. 제 생각은 라테랄 버터하고 메디얼 버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테랄 버터일수록 어퍼 레벨의 루트가 눌리는 게 라테랄 버터페인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제 경험상은. 메디얼 버턱은 조금 더 밑에 L5 쪽으로 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터페인을 유발하는 것은 왜 유발할까? 스파이널 갱글리온과 루트가 눌리면 당연히 유발해요. 왜냐면은 제가 수술을 많이 해보지만은 갱글리온이 확실히 눌린 사람은 엄청 아파해요. 애큐하게 아파하고 그다음에 애눌라 티아나 히츠, IDD, DDD 우리 많이 하죠. 이건 다 사실 비슷한 네임이에요. DDD는 디제너티브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요거는 아이디는 인터널 디스크 디제레이션, 히츠는 하이 인텐시브 존, 애눌라 테어는 애눌라가 찢어진 거. 사실 요 네 개는 믹스되면서 쓰면서 거의 그 디지즈의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듀라메타가 자극이 돼도 아파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옛날에 뭐 로우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많아요. 로우페인만 가지고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오신 분도 많고 SI 조인트나 힙 프라블럼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것도 버터페인이 올 수가 있죠. 이게 DDX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퓨즈 라테럴 버터페인이 가장 많은 건 L5 갱글리온 페인이 가장 많아요. 일단 전형적으로 왔다 하면은 L5 갱글리온이 눌리거나 아니면 L4, 5에서 L5 루트를 아주 액티브하게 눌리는 거는 정확하게 이 통증으로 왔습니다. 환자들이. 라테럴 어퍼 버터 페인은 많지는 않아요. L3나 L4가 좀 눌리는 경우에 라디에이팅 페인도 앞쪽으로 허벅지 앞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버터 페인이 온다면은 이쪽 어퍼 라테럴 쪽으로 좀 오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디에이팅 페인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라디에이팅 페인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라디에이팅 페인은 루트가, 갱글ион이나 루트가 눌려서 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서비칼하고는 틀립니다. 서비칼은 C7과 T1 사이에는 C8 너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밑에 있는 너브에 네임이 붙어 있는 게 눌립니다. 그렇지만은, 룸바는 L5와 S1에서 나오기 때문에 L5 페디클을 감고 나와요. 그래서 L5, S1 밑으로 내려오는 게 L5고 여기 눌리려면은 L4, 5의 파라테랄 디스크가 눌리거나 아니면 L5, S1에서 포라미날이 팍 튀어나와서 눌리는 경우 L5 갱글은 여기 있습니다. 갱글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눌리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요거는 서비칼하고 약간 그 너브의 그 눌리는 그러니까 너브 자체가 나오는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룸바만 생각하시면은 그 해당 페디클 밑에서 나온다. 근데 그게 어디서 눌리냐에 따라서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다 눌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상 배워왔죠. 그 학생 때부터. 그래서 제일 많은 게 L5 루트 같아요. 버터, 사이 라테랄, 레그 라테랄, 그 다음에 거기 돌숨 풋 쪽으로 가는 게 L5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S1, 뒤쪽으로 쭉 당겨요 하는 분들 많죠. 버터, 힙 사이 뒤에 레그 뒤쪽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 L4는 약간 방이 다르죠. 주로 이제 전형적으로 안테로 라테랄 쪽으로 약간 오면서 무릎 앞으로 좀 아파요. 무릎 앞으로. 그다음에 레그는 메디얼 쪽으로 내려갑니다. 레그 쪽은. 그다음에 L3는 더 프록시말해서 약간 안테리얼 쪽으로. 어떤 경우는 일리악 인기날 리가멘트 쪽도 아파하시고 그다음에 니 쪽으로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쪽도 메디알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환자가 오면은 이분을 어디를 블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환자들 MRI 찍으면 잘 안 찍거든요. 그래서 심통 가지고 레벨 확인해서 찍어야 되고요. 머슬입니다. 머슬은 우리가 이제 근전도를 할 때 하면은 뭐 딱 L5 루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근전도를 이제 재활학과 선생님이 근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요걸 다 찔러봐요. 찔러와서 여기서 디너베이션 패턴이 나오는 걸 보고 티비알리스 안테리오리 디너베이션 나온다, 페로리스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 L45에 라디큘러 패시가 있다고 의심됩니다. 이렇게 브로드하게 주거든요. 브로드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전도를 하면서도 요것만 딱 해서 요것만 딱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셔서 어떤 머슬이 문제가 있으면 이 너브들이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보통 아는 겁니까? 위쪽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라테랄리스는 L2, 3죠. L2, 3, 4가 주로 하고 앵클 움직이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오 페리스 롱거스 엑스터널 할리스 롱거스는 L4, 5고 그다음에 발가락 움직이는 것들은 여기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글루테우스 막시무스가 L5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많이 L5가 심하게 눌린 경우 글루테우스 막시무스의 머슬이 아부닥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L5 더마토면 가장 쉽게 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사지 동물처럼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어 이쪽으로 오는 게 L5 더마토입니다. 요렇게 여기 L5 더마토이고요. 그다음에 요 뒤로 가는 게 S1 더마토입니다. 아까 그게 약간 여기 잘못 그려졌네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여기 S1 더마토 같아요. 요게 L5 더마토입니다. 요게 이제 S1 더마토입니다. 뒤로 가는 거 S1 더마토입니다. 어? 어? 갑자기 이게 안 나오지? 잠깐만요.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레이저 포인트 하시고 라디에이팅 페인은 뭐 알죠? 디스크 프로트루전, 엑스트루전, 그다음에 라테랄 리세스, 허니에이션 오브 뉴클리어스 풀포스입니다. 디스크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프라미널 HMP나 스테노시스, 엑스트라 프라미널 HMP나 스테노시스 때 라디에이팅 페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는 여기 정상입니다. 여기 정상 MRI고요. MRI 봤을 때 앞에 바디가 있고 여기 그 스파이널 코드가 있죠. 듀라가 있고 캐널 있고 머슬 있고 이와 같이 돼 있는 게 정상이죠. 여기 넓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테랄 리세스 센터 빼고 말고 여기가 라테랄입니다. 여기가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 경우에 일단 보통 우리가 또 옛날에 배울 때 요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배울 때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라디에이팅 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많아요. 네. 아마 요새는 바뀌었겠죠, 뭐. 프라미나 스탠스, 프라미나 HMP입니다. 이거 옆으로 이제 잘라서 봤을 때 나중에 MRI는 또 다시 파인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다. 여기 너브 루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이제 L5 루트고요. 이게 L4 루트고 이게 L3 루트입니다. 그래서 요 뭔가 하얀데 까맣게 이렇게 먹었잖아요. 요거는 루트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L4 루트를 누르기 때문에 아마도 증상은 사이 안테로리얼 니 메디알, 그다음에 레그 메디알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갑자기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백페인입니다. 백페인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저도 백페인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았는데, 근데 백페인의 원인으로는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골절입니다. 이 골절을 놓쳐서 계속 시술만 하다 계속 아팠는데 다른 데 가서 골절로 진단돼서 낭패를 보거나 뭐 많은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원장님들 주위에 많아요. 그다음에 애눌라 테어도 있습니다. 애눌라 테어가 의외로 생각보다 통증을 많이 호소해요. 뭐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이게 또 의외로 MRI 다 찍은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펠비스 CT나 그걸 찍어보니까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HLA-B17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틀리니까요. 이거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백페인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디퓨즈 로백페인과 밴드라이크. 우리가 L4-5의 밴드처럼 쭉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파라버테브라 옆으로 아파하시는 분 있고, 센트럴 아파하는 분도 있고, 파라버테브라 로백페인도 메디알, 라테랄, 그다음에 인프라 코스탈, 카틸리지 밑에 제일 12번째 카틸리지 밑에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즈는 이 아까 그 미드 사크롬 페인처럼 보이지만 약간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전체적으로 다 아파하고 밴드라이크 통증도 있고 포칼. 요거에 대한 원인이 다를까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밴드라이크는 약간 인스타빌리티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디퓨즈는 뭐 스테노시스하고 관련이 많고요. 그래서 파라버테브랄 페인은 이렇게 메디알 쪽으로 파라버테브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요거는 카셋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쪽 더 라테럴 쪽으로 플랭크 페인처럼 느껴지는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랭크 페인이 진짜 룸바 오리진인지 아니면 키드니 스톤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식으로 환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디알 파라버테브페는 아마 파세 조인트일 것 같고 라테랄 파라버테브는 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오는지는. 그래서 스파이널 갱글이 눌려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코스탈 페인은 이 플랭크 페인처럼 이게 오는 거고요. 12번째 립 신드롬 올 수 있지만은 갱글리온 같은 게 눌리면 이렇게 올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인프라코스탈 페인은. 주로 많은 게 디퓨즈 백 페인과 밴드라이크 페인이 가장 많습니다. 로백페인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랙처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프로블럼은 애눌라티아나 DDD 등이 있을 수 있고 HMP도 있을 수 있고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인스타빌리티. 그러니까 스파인과 관련된 로백 페인은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디스크 안눌라테어라든지 사이노버테브럴 러브가 자극이 되면은 엄청 허리가 아파합니다. 여기 사이드 벌테브럴 러브는 쉽게 말하면 그 PLL 요 밑으로 해서 애눌라의 이 페리페리 쪽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이렇게 갱근 들어가서 여기가 자극되면 아파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술할 때도 여기가 자극되면 이쪽으로 허리 아파하고 어쨌든 방사통이 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리커런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사이드 버테브럴 러브가. 제 친구가 오늘 그 카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MRI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엔도플레이트 체인지가 있고 여기에 약간 디지레이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한 60. 그래서 약간 디지레이션 있고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아프겠나 생각이 드시죠? 약간 이렇게 있고 T, T2 이렇게 프로톤 이미지 같아요. 프로톤 이미지.
디스크가 이렇게 그 시그널이 하얀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디저레이션이 별로 안 된 거고요. 요건 디저레이션 좀 된 겁니다. 그리고 약간 프로트루전도 있고, 여기도 프로트루전도 있고, 여기도 약간 더 프로트루전이 있죠. 이거 보면은 뭐 그 심하진 않아요. 뭐 이거 갖고 아플까? 제 환자 중에 이 정도인데도 스트레처 카로 실려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뉴로플라스트 해줬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습니다. 바로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자극이 되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딱 증상을 보면은 하지 방사통은 없고 하부 요추, 천장관절, 저 정형외과예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래시 정확해요. 천장관절 주위 돈통, 이게 버터기죠. 심하면 양측 고관절 주위 둔부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디스코전이 폐렴 생각돼 있는데 아이디어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HCD 시그널 인스테이스 본인도 이제 진단도 하고 근데 3개월이 넘었대요. 빈도는지 아직도 통증이 발현할 때는 양측 둔부 고관절 주위 통증 소변 보고 지 볼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제일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굽히면은 그쪽에 있는 애눌라 쪽 안쪽에 있는 디스크의 프레시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이노 버터블 러브를 자극하게 쪽에서 아픈 것 같아요. 허리 펴고 있으면 별로 안 아프고 고개 숙여도 아픈 건 없어.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제일 불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이게 뭐 심하지도 않고 아주 마일드하지 않고 모더레이트 정도. 사실 치료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제 의사라서 그런지 이제 주사 맞기를 싫어하죠. 뉴로플라스 하기도 싫어하고. 자, 듀라메타입니다. 듀라메타는 우리가 이제 안테리얼 쪽은 상당히 너브 파이버가 많이 있는데 뒤쪽은 별로 너브 파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젝션 할 때 스파이널 태핑 할 때 별로 아파하긴 아파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아파하는 게 여기가 너브 파이버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요게 이제 많이 눌리면은 이 자체 듀라메타 이노베이션을 눌리면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하게 지금 논문은 못 찾았습니다. 그 백페인이 오는 것 같아요. 백페인이나 버터페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환자가 왔으면, 이분이 어느 레벨이고, 뭐가 문제고, 뭐가 스테노스에 있겠다라고 생각이